자, 파트 4 식생분진 142쪽 25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이건 MD 기출문제로 자주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여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식물이 올해 또 나올까 싶긴 한데 2020년도에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 나오려면 이 주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두세요. 식물은 녹조류 혹은 차촉조류로부터 진화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육상으로 올라오면서부터 생기는 그 5가지 성질이 있죠. 이거는 이론서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쭉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세대 교번한다. 뚜렷한 N 시기와 EN 시기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녹조류와 같은 원생 생물들은 N이 우세하죠. EN 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N이 우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N 상태일 때 체세포 분열한다, 이런 거죠. 녹조류는 EN 상태에서 체세포 분열하지 않습니다. 근데 식물로 올라오면서 또렷한 세대 기반 N 상태와 EN 상태가 또렷이 나타나고, EN 상태나 N 상태보다 체세포 분열하죠. 그 다음에 다세포성의 의존적 배가 생긴다. 그전에는 아이들은 모두 다 녹조류도 포자를 만들어가지고 포자가 알아서 둥둥둥 떠다니다가 어딘가 붙어서 자라는 형태로 그 다음 세대가 만들어졌다면, 식물로 올라오면서부터는 엄마에 해당하는 이 배우체에서 수정된 수정난 접합자라고 하죠. 접합자 EN이 엄마의 N 상태 몸에서 자란다. 얘네들을 우리가 배라고 하죠. 배. 어린아이. 다세포성이다. 얘네들이 체세포 분열해 가지고 EN 상태의 배를 형성한다. EN 상태인데 다세포성 EN의 배를 형성한다. 이걸 우리가 유배식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죠. 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EN이 막 자라가지고 또 그 몸의 일부가 감수 분열해서 N 상태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N 상태의 포자가 만들어지죠. 그 포자가 만들어진 낭을 포자낭이라고 하고, 만들어진 포자는 N 상태인데 건조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스포로폴레닌을 가지고, 그죠? 떨어져 나온 이 포자가 쭉 자라게 된 것들을 우리가 배우자 낭, 장란기, 장정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장란기, 장정기, 대표적인 다배세성 배우자 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은 위아래로 자라죠. 정단 분열 조직이 있어서. 이 5가지 성질 중에서 A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배를 형성하는 기능을 획득했다. 5가지 중에 유배 식물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어떤 것도 사실 이 A에 해당할 수 있어요. A에는 아까 말한 1, 2, 3, 4, 5 5개 다 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건 유배 식물에 해당하는 설명인 디귿밖에 없으니까 디귿이 A에 해당하는 형질 변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육상으로 올라온 최초가 이제 선태식물 이끼류고요. 이끼류에 비해서 고사류는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됐냐? 관다발, 물관체관을 가지게 된 거. 이게 고사류로부터 나타나는 특징이죠. 물관을 갖추게 되었다. 헛물관도 물관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B에 해당하는 특징은 기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나 속지식물. 소나무는 겉씨식물이죠. 겉씨식물이나 속씨식물 모두 종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얘네들을 종자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에서 나타나는 성질은 종자를 가진다가 되겠습니다. 종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종자. 우리 씨앗. 종자는 씨앗이죠. 씨앗의 안에 들어있는 구조 기억나시나요? 구조. 씨앗은 그 안에 어느 정도 발생을 하다가 멈춘 배가 들어있고, 걔네들이 먹고 자랄 수 있는 배젖 혹은 영양 성분이 있는 게 씨앗의 특징이죠. 그래서 양분을 갖춘 배를 가지고 있다. 리을의 설명이 씨앗에 대한 설명이라서 C에 해당하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나무에서 속지식물로 오게 될 때, 속지식물은 이걸 우리가 현화식물이라고 하듯이 꽃을 피우는 게 속지식물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속지식물은 또 중복성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속지식물을 우리가 더 분류하게 되면 쌍떡잎과 외떡잎으로 분류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꽃을 가지는 게 D의 성질, 현화식물의 특징, 플라워링 플랜트,
플라워링 플랜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끝. 그 옆에 26번 문제. 26번. 다음은 고사리의 생활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도 이론서 좀 더 고사리의 생활사를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썸머리, 식생분진 썸머리 20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고사리의 생활사. 고사리는 그 옆에도 보겠지만 고사리는 양치식물에 속하는데요. 양치식물. 고사리는 아직까지는 N과 EN이 거의 똑같은 세대 교번이 또렷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으니까 EN 수정란. 근데 이거 어디서 수정이 되냐면 이 아래에 있는 전엽체 위에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포 분열 해가지고 슈슈슈슈슈 자라. 그래서 요만큼이 EN의 세포들이 체세포 분열한 N개의 세포로 돼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EN의 다세포 상태를 식물에서는 포자체라고 부르죠. 포자체 상태에다가 얘네들은 포자낭에서 포자를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포자체 그 뒤에 우리 고사리의 뒷면에 보면 점점점 동글동글 생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게 이제 포자낭이에요. 포자낭 안에서 생식세포들이 감수 분열을 해가지고 감수 분열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포자를 만들게 되는데 아래 문제도 있지만 감수 분열할 때는 우리 똑같은 하나의 제1 정모세포로부터 만들어도 교차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각각의 포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람 한 명에서 만들어지는 정자 엄청 다양하잖아요. 정자 이건 정자라고 하지 않지만 사람에서 정자가 다양하듯이 여기서 만들어진 포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포자들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N이죠. N 상태.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N 상태로 바뀌었는데 이 포자가 체세포 분열에서 다세포 상태의 체세포 상태를 다세포성 배우체라고 부르죠. 이걸 고사리에서는 전엽체라고 부르는데 전엽체, 다세포성 배우체. 그 중에서 또 일부 여기서 난자를 만들어내는 그 다세포성 배우체를 우리가 장난기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정자를 만들어내는 부분을 장전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배우체고요. 다세포성 배우자낭이고요. 여기에서 감수 분열 아닙니다. N 상태니까 다시 체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지는 게 난자, 체세포 분열에서 만들어지는 게 N 상태의 정자가 되겠죠. 얘네들이 만나면 EN이 됩니다. 그래서 색깔로 한번 표시해 보면 교과서도 색깔로 됐죠. 이렇게 이만큼이 EN 상태의 생활사가 될 것이고요. 요 아래 요만큼 이 빨간색이 N 상태의 생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 상태와 EN 상태가 또렷이 반복되는 세대 교변이 가장 잘 관찰되는 게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이죠. 양치식물에서는 또렷한 세대 교변이 잘 관찰된다. 자, 기억 A에는 체관이 존재하냐? 이건 앞에 문제랑 연관돼 있죠. 고사리는 관다발 식물이라서 물관, 체관 모두 존재한다. 맞다. 하나의 포자낭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제1 정모세포 이런 감수 분열 세포가 들어 있는데 하나로부터 만들어지더라도 다양한 종류의 포자가 만들어져. 유전자에 모두 같지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지죠. 자, C에서 D가 만들어질 때 전엽체도 N 상태, D 정자도 N 상태. 그러므로 이때는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틀려요. 기억만 맞아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끝.